안녕하세요. 로그 수집 코드 관리로 하고 쉽게 적용하자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SK텔레콤의 임성일입니다. 이 발표 주제는 로그를 수집하는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방식 자체가 계속 바뀌고 있는 MSA 환경에서 저희가 어떻게 로그 수집을 하는 설정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리해서 발표를 드리는 거고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SK텔레콤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코팀에서 모니터링 관련된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GitOps 툴과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컨트리뷰터로도 활약을 했었고요. 현재 데보오션이라는 SK의 테크 전문가 그룹이 있는데 그쪽에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드린 주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센트럴 로깅이 쿠버네티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기반 기술인 플런트빗과 오퍼레이터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햄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저희 타코에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센트럴 로깅 부분입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각 파드들, 워크로드들이 올라가는 파드들이 로그들을 생성하게 되는데 그 로그들을 중앙으로 모아서 보고자 하는 니즈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타코 LMA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듦에 있어서 EFK, 일레스서치, 플루언트빗, 키바나 조합으로 이루어진 EFK라는 스택을 사용해서 로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쿠버네티스 노드들이 있고요. 각 노드들에서는 워크노드들이 파드 형태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 워크노드들은 로컬에 있는 해당 디렉토리에 파일로서 로그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로그를 플런트빗이 수집해서 중앙에 있는 일레스서치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고요. 저장된 데이터는 키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런 형태의 로깅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에 있던 일레스서치의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소스를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라이센스 이슈가 있어서 일레스틱 7점대까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었지만 현재 8점, 9점대 올라오면서부터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저희는 그라파나 로키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됐고요. 로키 시스템 훨씬 더 이제 가볍고 저희가 쓰는 용도는 적당한 것 같아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키에서는 키바나 대신 그라파나로 직접 연동을 해서 쓰고요.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화려한 형태의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반이 되는 플런트와 플런트빗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런트빗은 CNCF의 졸업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요. 로그 컬렉터로서 로그들을 수집하고 얘를 다음 단계로 저장을 하거나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플러그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붙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무한 확장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플런트 진영에서 로그 컬렉터로 플런트 D와 플런트 Bit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플런트 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CNCF 이전부터 있던 프로젝트고 굉장히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을 담고 있었는데 우리가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오고 그리고 가벼운 로그 컬렉터의 니즈가 발생을 하면서 플런트 Bit이라는 게 나왔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것도 이 플런트 Bit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플런트 Bit은 굉장히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은 리소스를 조금만 사용하게 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이 모든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소스로부터 로그를 수집해서 다양한 저장소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플런트빗을 어떻게 쓸 것이냐? 첫 번째로 이제 로그 수집을 위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플런트빗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스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내용들을 설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입력 데이터를 어디서 받을 것인지 설정하는 모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파싱하고 전처리하는 모듈들이 있어서 결국은 어느 곳으로 얘들을 저장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뭐 공식 홈페이지에서 당연히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문서를 통해서 설정을 만들게 되면 검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건 뭐 전체는 아니고 일부를 가져온 건데, 이런 긴 설정 파일이 나와서 이 설정 파일을 통해서 그 플런트빗을 기동시키면 원하는 동작을 이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로깅 시스템을 쓰면서 저희가 몇 가지 어려움을 갖게 됐는데요. 그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브옵스 체계가 되고 뭐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특히 이를 잘 반영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버전 1, 2, 3 이런 형태의 설정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개발하고 있는 타코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결국 다양한 환경에 이 타코들이 배포가 되면 그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해 줘야 되는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설정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 나온 게 쿠버네티스 진영의 오퍼레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플루언트빗도 역시 플루언트빗 오퍼레이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내가 필요한 자원들을 커스텀 자원으로 만들어서 그걸 배포를 하게 되면 그 자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알고 있는 오퍼레이터가 동작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이런 형태의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인풋 데이터나 필터, 아웃풋을 넣어가지고 얘들을 오퍼레이터에 보내주게 되면 오퍼레이터에서는 그 소프트웨어를 잘 배포해서 동작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퍼레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저희는 몇 가지 장점을 얻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 데카파드라는 툴이 있는데 저희 뭐 길게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 오픈소스이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여기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체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무언가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뭔가 필요한 부분,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되면 이 두 개를 합쳐서 변경 부분이 반영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이를 지속적으로 클러스터에 배포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내부적으로 버전 관리도 이제 Git을 사용하기 때문에 버전 관리도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서 결국은 저희가 사이트별로 이제 관리해야 되는 변경 값들을 최소로만 이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변경에 대한 버전 관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변경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이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설정의 어려움이라는 또 난관을 만나게 되는데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플런트빗은 다양한 스텝을 거치면서 원하는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긴 파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설정 파일을. 게다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동그라미 된 부분들이 일렬로 딱 되는데 이런 값들이 하나로 틀려지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동일한 동작을 위해서 얘들이 키로 사용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런 파란 동그라미처럼 그 값들이 바뀌어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 툴셋이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은 동작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실제로 인풋 소스라든지 아웃풋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복잡도는 점점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이라면 괜찮겠죠. 그래서 이제 고민해 봤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한 걸 우리가 해야 될까? 복잡한 이유는 앞에 잠깐 보여드렸던 정의 페이지에 있습니다. 플런트빗이 표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스위스 칼처럼 굉장히 만능의 무언가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특징 중에 플러그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얘들이 이제 제공하는 플러그인만 해도 이미 80개 이상의 빌트인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플러그인들이 앞에 보였던 다양한 스텝, 인풋, 필터, 아웃풋,
라우팅 등등의 각각 고루 배포되면서 카티시아널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수천 가지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열려 있습니다. 내가 뭐 C루에서 혹은 고루에서 플러긴들을 만들어서 넣게 되면 훨씬 더 큰 기능들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나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버네티스라는 환경에서 이걸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뭐 어떤 것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딱 타겟팅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 로그들을 가져다가 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풋에 굉장히 다양한 인풋 플러긴 중에 저희는 테일 플러긴만 사용하면 충분한 그런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웃풋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레스서치나 카프카 혹은 로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만 지원을 잘 하면 사실은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플루언트 및 리소스를 잘 만들어주는 햄 차트를 만들게 됐고요. 하는 일은 앞에서 보셨던 커스텀 자원들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오퍼레이터가 잘 배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집 대상은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쿠버네티스 위에서 실행되는 워크로드들에 대한 로그를 수집하고,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반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로그, 딱 이 두 가지로 대상 로그도 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밸류들을 좀 넣었고요. 그래서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과 같습니다. 로그에 대한 처리나 저장 위치를 한꺼번에 지정해서 아까 복잡한 그런 태그들을 따라가는 일들을 좀 방지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의 소스에서 발생한 로그를 조건에 따라서 여러 저장소로 배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레스서치를 지원하고 있지만 카프카나 로키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로키로 저희가 메인 스토리지를 바꿨기 때문에 로키를 메인으로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를 연동해 가지고 로그 기반 알럿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셧다운이라든지 OOM, 메모리가 오버플로우 되는 그런 현상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로그에서 이런 내용들을 설정을 하게 되면 프로메테우스 연동해서 알람으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일레이서치 자체가 그렇게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고도의 운영 능력들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일레이서치를 초기화하는 부분에 대한 코드들도 수행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이제 쓰는 값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장 대상을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저장 대상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키나 카프카, 일레스서치를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로키나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엔드포인트 정보만 이렇게 넣어주면 되지만, 일레스서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초기화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값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일레스서치에 접근하기, 그러니까 플루언트 빛이 로그를 수집해서 일레스서치에 데이터를 적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전용 사용자를 만들어서 쓰는 기능들을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 데디케이트 유저 부분에서 설정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맨 밑에 이제 시크릿 부분은 이 계정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고요. 계정을 만들기 위한 일레스틱 서치 계정의 패스워드가 들어있는 시크릿을 전달해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일레스서치를 쿠버네티스상에 배포했다면 그 해당 네임스페이스 안에 시크릿으로 존재하는 거고, 이 시크릿의 명칭을 전달해주면 사용자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는 이 타코 플루언트 빛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서 로그를 적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마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일레스서치가 노에스케일 시스템이고 스키마 리스이긴 하지만 결국 내부에는 효율적인 검색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위해서 스키마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걸 템플릿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쪽에 보시면 템플릿 기능을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키마뿐이 아니라 데이터가
뭐 복제본을 몇 개나 만들 것이냐, 청크를 몇 개를 자를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LM이라고 해서 일렉서치 안에서 보면 데이터들의 생명주기를 조작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 차트를 통해서 한 번에 설정할 수 있도록 ILM 부분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대부분의 내용은 일렉서치에 대한 내용이고 로키나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엔드포인트만 넣어주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차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한 번에 로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로그나 시스 로그를 조건에 맞게 분기를 해서 컨테이너 로그는 특별히 일렉서치 뭐 첫 번째나 두 번째 혹은 로키의 조건에 따라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시스 로그는 그냥 로키에만 저장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타겟 로그스라는 곳에 리스트 형태로 정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정 내용을 보시면 화살표를 이제 표기를 해 두었는데 이름이라든지 당연히 이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떤 로그를 가져올 건지, 그리고 파서는 어떤 걸 쓸 건지 보면 도커라든지 시스 로그 이런 파서들이 있고요. 커스텀 로그도 나중에 커스텀 파서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사용할 태그 앞에서 이제 설명드릴 때 맞춰야 된다고 했던 그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태그 한 번만 정의를 하면 그 태그를 변형하면서 돌아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정상에서. 그리고 버퍼 관련 지정이고요. 버퍼는 이 로그들이 한꺼번에 많이 돌아온다든지 했을 때 일렉서치나 뒤에 단에 있는 애들이 못 받아줄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어느 정도까지 버티게 해줄 것인지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로그를 이제 최종적으로 무조건 저장할 것인지를 하는 필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밑에 있는 단일 저장소, 다중 저장소 때문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단일 저장소인 경우에는 뭐 일렉서치나 일렉서치 네임이라든지 인덱스 앞에서 그 아웃풋을 설정했던 그 이름이고요. 인덱스는 실제로 일렉서치 안에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요걸 지정하게 되면 그 단일 인덱스로 해서 여기 보면 시스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다중으로 앞에 컨테이너 로그는 여러 개로 조건에 따라서 분기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다중 저장소를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 다중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멀티 인덱스라는 그 감 밑에 리스트 형태로 정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뭐 일렉서치나 뭐 로키 네임, 그러니까 엔드포인트를 지정해 주는 건 당연히 있는 거고, 조건 자체를 이제 걸어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값들이 그 아웃풋으로 가도록 보내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키 값을 여기서는 그 쿠버네티스의 네임스페이스라는 필드에 있는 것들이 큐브 시스템이나 타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은 얘는 플랫폼이라는 타코 ES의 플랫폼이라는 인덱스에 저장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정의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양하게 뭐 로고 이 리스트 하나를 지정함으로써 로그의 수집부터 아웃풋까지를 한 번에 정의할 수 있도록 해서 앞에 보셨던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프로그램적으로 맞추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로그 기반 알람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 밑에 보시는 것처럼 플루언트 빛이 로그를 수집하면서 지속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정규식을 체크를 하고요. 조건에 맞았을 때 프로메테우스와 알럼 매니저를 통해서 로그를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기능은 사실 프로메테우스나 이런 기반 시스템들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타코 LME를 전체적으로 설치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여기 보시면 옆에 두 개의 설정 이그젠플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enable 당연히 해주는 거고요. 이 기능을 쓸 거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를 한정해서 그 네임스페이스에서 나오는 것 전체에 대해서 레게스 체크를 해서 우리가 알람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프로메테우스에 있는 알람 매니저 내용입니다. 메시지 지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밑에 내용이 실제 알람을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리스트 형태로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는데 로그의 중요도 자체를 설정할 수 있고, 그래서 얘는 프로메테우스를 뒤에서 쓴다고 말씀드렸고, 프로메테우스 기준의 그 중요도인 페이지, 크리티컬 워닝, 인포 형태의 로그 레벨을 정하고, 그리고 언제 발생시킬 거냐, 여기 보시면은 뭐 업데이트, 그 다음에 무슨 글자가 있고 에러가 나오면 발생하겠다, 이런 설정을 한 내용입니다. 보신 것처럼 간단하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차트를 쓰는 거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플런트 빛이 방대한 거를 이제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햄 차트 내부에다가 이그젠플 파일들을 몇 개를 넣어놨습니다. 이 햄 차트 안에 이그젠플이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여기에 밸류 오버라이드 이그젠플들이 있는 겁니다. 단일 ES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멀티 ES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로키를 사용하는 예시들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써놓은 블로그가 있고요. 여기에 상세하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뭐 코드 바이 코드 수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앞에 제가 소개드렸던 데보션이라는 SK 테크 전문가 그룹 그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데모에서는 쿠버네티스에서 동작하는 모든 컨테이너 로그와 시스템 로그를 수집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일리스터치와 로키로 고루 분산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분기 조건을 집어넣어서 수행을 하고, 모든 컨테이너 로그는 일리스터치의 컨테이너라는 인덱스를 만들어 저장할 거고요. 특별히 큐브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로그에 대해서는 일리스터치 안에 있는 시스템이라는 인덱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하는 데모입니다. 네, 이제 데모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에서 보여드리는 내용은 GitHub에 공개되어 있는 코드와 YAML 기반으로 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스페이스니까 추후에 가져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화면 구성은 GitHub의 웹페이지, 그리고 커맨드를 넣을 커맨드 창,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내부에 와치를 하고 있는 와치창,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키바나의 상태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GitHub의 코드들을 보시면은 쉘 스크립트 2개와 YAML 리소스 4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쉘 스크립트 2개는 전체를 한 번에 설치할 수 있는 쉘 스크립트와 설치되고 테스트했던 내용을 삭제하는 그런 쉘 스크립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YAML 리소스들은 그 2개의 쉘에서 사용하는 리소스고요. 그럼 설치 쉘 스크립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는 한 번에 이 쉘을 실행해야 하면 되지만, 여기서는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서 쉘 스크립트를 하나씩 타이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들, 첫 번째로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 로키와 일리스터치, 그리고 본 발표에서 설명드렸던 타코 리소스 햄 차트들이 있는 햄 저장소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과 3개의 햄 차트들이 햄 차트 저장소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모라는 네임스페이스를 만들고요. 로키와 일리스터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키 경우에는 현재는 3.0대 버전인데 이게 구조가 많이 달라졌고 복잡한 관계로 가장 단순한 2.8 버전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고요. 일리스터치 같은 경우에는 오퍼레이터를 통해 설치할 것이고,
오퍼레이터를 설치하고 저희가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레이서치, 키바나 등을 배포할 수 있는 리소스 차트를 통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령을 수행해 놓고 일렉서치에서 오버라이드 하고 있는 밸류 오버라이드 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외에 로키나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오버라이드는 하지 않고요. 그러면 ECK 리소스에서 오버라이드 하고 있는 파일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이고요. 파일 안의 내용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일레스틱 서치에 대한 구성과 키바나에 대한 구성을 같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포트들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레스틱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노드들의 구성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레서치는 어드민 패스워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타코워드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일렉스틱서치나 키바나나 동일하게 이미지에 태그를 주고 있는데 7.5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5 버전은 일렉서치의 배포 라이센스 이슈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 가장 높은 버전입니다. 보시면 키바나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7.5.1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동안 모든 일렉스틱 서치와 키바나가 구동되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직 레디가 하나씩 덜 되어 있네요. 잠시 기다리시면 될 거고 그 다음 단계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온 키바나를 접속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스크립트에서는 파트 포워딩을 통해서 제 로컬에서 클러스터에 있는 키바나에 접근하도록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당 서비스의 5601번 포트를 로컬의 5601번 포트로 연결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주게 되면은 5601번 포트를 통해서 키바나 접근이 가능합니다. 엘레스티치 어드민은 일렉틱이고요. 패스워드는 아까 설정했던 타코워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가 보시면 인덱스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깡통 클러스터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로키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래프 하나 붙일 수도 있지만 가장 원초적으로 CLI를 파드로 띄워서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요. 파드 같은 경우는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 영역을 통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CLI 파드가 생기고요. 파드 안에 들어가서 그 CLI 라벨 하면은 연결이 돼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깡통 상태의 로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할 거는 가장 중요한 플런트 빗을 설치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로그를 수집해서 저장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오퍼레이터를 먼저 설치를 하고요. 이 오퍼레이터는 플런트의 공식 오퍼레이터인데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레파지토리가 없어서 저희 타코 레파지토리에 이를 이 차트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기 드린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오버라이드는 없고요. 그대로 올려주시면은
오퍼레이터가 올라가서 동작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플루언트 빛 리소스 햄 차트를 통해서 자원들을 배포하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오버라이드 하는 파일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배포를 해보고 오버라이드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라이드 파일은 심플리스트 파일을 사용했고요. 들어가 보시면은 플루언트 빛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아웃풋, 그러니까 저장소로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고, 실제로 로그의 수집에서부터 저장까지 관여하는 타겟 로그를 지정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웃풋에서는 일렉서치나 로키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네임을 줘서 추후에 이를 인덱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렉서치 같은 경우에는 URL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호스트와 포트를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플루언트 빛이 일렉서치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정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데모의 데모 패스워드라는 계정 정보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고요. 이때 일렉서치의 패스워드가 들어있는 시크릿을 제공해 주어야지만 이 계정을 만들어주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ILM이라든지 스키마 구조를 결정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고요. 로키는 단순하게 호스트와 포트 정보만 사용하면 접근 가능합니다. 이유는 저희가 로키를 띄울 때 인증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URL만으로 접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타겟 로그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면 되는데요. 보기에서는 두 개의 로그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패스 부분에 보이는 밑에 로그 컨테이너에 무슨 로그라는 확장대로 로그 파일들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로그들이 로컬에 이렇게 쌓이고 있는 것을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노드에 있는 해당 로그들을 쭉 가져와서 쿠버네티스라는 타입으로 수집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시스로그 같은 경우에는 밑에 로그 밑에 시스로그 파일을 시스로그라는 타입으로 수집하게 됩니다. 시스로그가 단순하니까 예를 살펴보면 시스로그 같은 경우에는 수집된 로그를 로키의 데모 로키라는 부분 앞에서 로키 부분에 있는 데모 로키에다가 전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스로그 심플이라는 스트림으로 만들어서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로그 같은 경우에는 버퍼 관련된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렉서치의 데모 ES라는 ES 앞에 정의했겠죠? ES에 보면 데모 ES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컨테이너 심플이라는 인덱스를 만들어서 저장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이제 별도로 저장하는 부분들을 지정을 한 부분이 멀티 인덱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네임스페이스에 큐브 시스템이나 타코 시스템, 그러니까 네임스페이스 큐브 시스템에 있는 파드라든지 타코 시스템에 있는 파드들에서 나온 로그들이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로키의 시스템 심플이라는 스트림, 그리고 ES의 시스템 심플이라는 인덱스로 양쪽으로 두 번 다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플루언트 빛이 돌아서 4분 정도 지났고요. 데이터가 들어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심플이라는 형태로 해서 로그들이 수집되고 있고요. 패턴을 만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로그들이 이렇게 많이 쌓이고 있지는 않네요. 이렇게 만들어져서 수집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파드별로 어디서 많이 보내는지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일리서치 키바나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로키에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CLI 하면은 앞에는 보이지 않았던 뭐 잡, 컨테이너 네임, 네임스페이스 네임, 파드 네임 이런 값들이 라벨들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잡을 보시면 시스템 심플과 시스로 심플과 시스템 심플. 아까 컨테이너는 만들지 말라 했으니까 컨테이너 없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부터 한번 볼까요? 잡은 로그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시스템에서도 쿠버네티스 네임스페이스는 칼리코들이 로그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모 디렉토리에는 좀 더 복잡한 일리서치의 초기화까지 가능한 예제 파일도, 밸류 오버라이드 파일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거 앞에서는 템플릿 부분이 펄스트로 해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서는 ILM도 만들고 그리고 템플릿들을 만들어줘서 ILM하고 연결돼서 인덱스에 지속 번호를 부과하면서 인덱스를 관리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앞에 쉘 스크립트에서 이 밸류 오버라이드 부분만 심플 부분을 ES 유닛으로 바꿔주시면은 해당 설정을 사용해서 배포해보고 테스트해 보실 수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플런트 빛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플런트 빛은 로고를 수집하기 위한 가볍고 정말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툴입니다. 그리고 설정을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 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겪었던 내용을 공유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사용하기 위한 햄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저희가 혼자 현재는 혼자 쓰는 것과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혼자 쓰기 위한 건 아니고 오픈소스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오픈 인프라 데브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이곳을 통해서 지금은 일리서치나 로키, 타코, 카프카를 지원하고 있으나 쓰고 계신 것들을 넣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기여를 해서 좀 더 크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